업무 자료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해봅시다. 이 폴더 하나에만 60개가 넘고 뭐 하나 확인하려면 관련된 걸 다 열어서 창을 옮겨 다니며 눈으로 대조해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에 끝납니다. 제 노트북 안에서만 도는 챗봇이 이 컴퓨터에 쌓인 업무 자료를 통째로 읽고 답하는 겁니다. 로컬 인공지능이니 오픈소스니 하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 업무에 어떻게 붙이는지 알려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참 엄두를 못 냈습니다. 오늘 만들 건 이 셋입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업무 자료에서 필요한 걸 찾아주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훑어서 비교해주고 그 결과를 제가 정한 양식으로 항상 똑같이 100개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걸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코드는 제가 한 줄도 안 씁니다. 설치부터 스킬 만드는 것까지 전부 말로 시켜요. 챗GPT나 클로드는 기능도 많고 똑똑하죠. 그런데 제 회사 업무에 맞춰져 있지도 않고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알아서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올리자니 밖으로 나가는 게 걸리고요. 쓰는 모델은 전부 오픈소스입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쓸 때마다 나가는 돈이 없어요. 만들 때 쓰는 인공지능 도구 비용은 별개고요. 그리고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화면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걸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견적서 비교는 예시 하나일 뿐입니다. 찾기 힘든 자료가 뭐든 여러 개 열어놓고 대조하던 일이 뭐든 거기에 맞춰 만들면 됩니다. 차터 1. 설치도 모델 고르기도 시킵니다. 보통 2단계에서 프로그램 깔고 명령어 치다가 포기하시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이 대화창 하나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것도 인터넷으로 내보내지 말고 전부 이 컴퓨터 안에서만 돌게 만들라는 조건입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인공지능은 익숙한 방식, 그러니까 외부 서비스를 부르는 코드로 만듭니다. 그러면 로컬로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료가 밖으로 나가요. 처음 시킬 때 이 조건부터 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깔립니다. 명령어를 칠 일도 파이썬이 뭔지 알 일도 없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알아서 깔고 넘어갑니다. 모델도 제가 고르지 않습니다. 내 컴퓨터 사양을 읽어서 여기서 돌릴 수 있는 걸 분석해 달라고 시켜요. 회사에서 못 쓰는 라이선스는 빼달라고 붙였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위쪽 막대에서 회색이 다른 앱이 쓰는 중이고 노란 쪽이 모델이 쓸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초록, 안 되는 건 빨강으로 보이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맨 아랫줄은 한국어를 잘한다는 모델인데 빨강으로 걸러져 있죠. 용량도 모자라지만 그 전에 라이선스에서 이미 걸립니다. 성능순이 아니라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순으로 골라야 하는 게 이 바닥이에요. 최소 사양을 찾아보면 의외로 메모리 얘기가 없습니다. 공식으로 요구하는 건 윈도우 버전하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저장 공간뿐이에요. 메모리는 고른 모델 파일이 지금 남은 양보다 작으면 되는 거라 오늘 쓰는 모델이 6.6기가니까 8기가짜리 카드면 편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욕심이 생기죠. 저도 그냥 제일 큰 걸로 해달라고 해봤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일단 해보자고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넘친 만큼이 그래픽카드 밖으로 밀려나고 그때부터 글자가 뚝뚝 끊겨서 나와요. 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여유 안에서 제일 큰 걸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되돌려서 여유 안에 들어가는 걸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고 이 상태로는 아직 제 자료를 하나도 모르는 그냥 채팅창이에요. 이제부터가 이 영상의 본론입니다. 차터 2. 내 업무 자료를 읽는 챗봇을 만듭니다. 설치까지만 하고 안 쓰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델만 깔면 내 자료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폴더 하나에 60개가 넘게 쌓여 있고 유형 칸을 보시면 문서의 표에 한글 파일까지 섞여 있죠. 실제 업무 폴더가 딱 이렇습니다. 이 중에 견적서만 골라내서 다 열고 대조하려면 오전이 그냥 갑니다. 이제 챗봇 차례인데 여기서 조건을 2개 답니다. 전부 이 컴퓨터 안에서만 돌 것, 그리고 문서에 없는 내용은 절대 지워내지 말 것. 그리고 뒤에서 근거를 항상 같이 남기게 만들 건데 그러면 혹시 틀렸을까 하는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정합니다. 이 컴퓨터에 있는 걸 전부 읽으라고 하면 개인 파일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드라이브 어느 폴더만 읽을지 어디는 아예 건드리지 말지를 정해둡니다. 그러면 이런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읽을 곳과 건드리지 않을 곳이 목록으로 적혀 있죠. 나중에 폴더가 늘어나면 여기에 한 줄만 추가하면 되고 코드를 열 일이 없습니다. 돌리면 정해둔 폴더만 훑으면서 색인을 만듭니다. 문서를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쪽 단위로 잘게 자르고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조각마다 같이 붙여둡니다. 이제 물어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쉽죠.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안 보이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더 얹습니다.
답만 주지 말고 어느 파일 몇 쪽에서 가져왔는지 원문을 그대로 같이 보여달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한마디가 뒤에서 제일 크게 쓰입니다. 이제 답 밑에 노란 박스로 원문이 같이 붙습니다. 저는 답보다 이 박스를 먼저 봐요. 원문이랑 답이 같은 말인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믿을지 말지가 금방 정해집니다. 아까 건 조건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견적서에는 결제 조건이 아예 안 적혀 있는데 그럴듯하게 채워넣지 않고 없다고 답하죠. 설계할 때 이 한 줄을 박아두면 지어내는 일이 크게 줄고 근거까지 같이 남으니까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검은 명령창이 아니죠. 제 컴퓨터 안에서만 열리는 작은 사이트를 하나 띄워두고 브라우저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저만 들어갈 수 있고 쓰는 느낌은 평소 쓰던 채팅창이랑 똑같아요. 이 정도 크기 모델로 여기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엑셀 매크로 코드도 색인에 넣어두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정리해줍니다. 문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차터 3,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하는 법입니다. 이게 로컬로 돌리는 유일한 이유인데 말로만 하면 믿기 어렵죠. 직접 확인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업 관리자를 열어두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보내기 그래프가 바닥에 누운 채로 안 움직이면 밖으로 나간 게 없다는 뜻이에요. 랜선을 아예 뽑아놓고 물어봐도 답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직접 할 필요 없습니다. 막아달라고 시키면 돼요. 직접 설정해주기도 하고 눌러서 켜고 끄는 파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따라할 순서만 적어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막아둔 상태로 물어봅니다. 나갈 길이 없는데 답이 나온다는 게 답이 이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되죠. 세 번째는 위치입니다. 모델도 색인도 전부 내 디스크 안에 파일로 있어서 어디 계정에 올라가 남는 게 아니라 이 폴더를 지우면 그냥 사라집니다. 내가 회수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짚고 갈게요. 인터넷으로 안 나간다는 거지 회사 문서를 개인 노트북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대부분 승인 대상입니다. 먼저 예제로 확인해 보시고 실제 자료는 담당자한테 확인받고 쓰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도 한동안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다음 챕터입니다. 차터 4, 알아서 해줘가 제일 어려운 주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로컬 인공지능을 깔았다가 지우게 되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그냥 이 견적서들 분석해 달라고만 하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대로는 업무에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답에서는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빠지고 섞이고 매번 모양이 달라집니다. 셋 다 조용히 일어나서 눈치채기가 어려우니까 하나씩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섞이는 쪽인데 이 거래처만 단가를 1,000원 단위로 적었어요. 표 밑에 작게 한 줄 적혀 있죠. 사람은 이걸 보고 넘어가는데 모델은 숫자만 읽고 단위 표기는 안 봅니다. 그 결과가 이 표인데 맨 윗줄 금액을 나머지랑 비교해 보시면 자릿수가 다르죠. 1,000원을 원으로 읽어서 이 거래처가 제일 싼 곳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 표를 그대로 들고 가면 엉뚱한 대로 발주가 나갑니다. 그리고 둘째 줄을 보시면 맨 오른쪽 견적일만 한 달 넘게 지나 있죠. 이미 기한이 지난 건인데 멀쩡히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틀린 티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문장은 매끄럽고 표는 깔끔하니까 그대로 옮겨 붙이게 되거든요. 잘못된 숫자가 보고서까지 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제일 걸리는데 같은 걸 물어도 답의 모양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난번 결과랑 나란히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쌓이지 않는 답은 한번 쓰고 버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이걸 챗GPT처럼 아무거나 물어보는 용도로 쓰려니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료를 근거로 정해진 걸 뽑아내는 데만 쓸 겁니다. 분석해줘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뽑을지, 단위를 어떻게 맞출지, 뭘 빼야 하는지를 전부 모델 보고 정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를 어려운 순서로 쌓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게 제일 어렵고 찾아서 칸에 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어려운 걸 모델한테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좋은 모델로 바꾸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뽑을지 정하는 건 어느 모델을 쓰든 여전히 모델 못 키라 원인이 그대로 남아요. 이건 성능 문제가 아니라 시키는 방식 문제입니다. 차터 5, 분석 스킬을 만듭니다. 모델을 키우는 대신 할 일을 미리 정해두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스킬이라고 해서 무슨 형식을 외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그걸 정리해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말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돼서 나옵니다. 어떤 문서에 쓰는지,
무엇을 뽑을지, 애매할 때 어떻게 할지, 이 세 칸이 전부예요. 제가 말로 한 걸 규칙 세 줄로 바꿔놓은 겁니다.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고 물으실 텐데 앞에서 틀렸던 자리가 그대로 규칙이 됩니다. 빠졌으면 확인하라고 적고 섞였으면 맞추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고 쓰면서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스킬을 물리면 모델이 하는 일이 이 세 단계로 줄어듭니다. 문서를 열고 정해진 칸을 찾고 규칙대로 적는다. 판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같은 모델, 같은 문서인데 표가 이렇게 바뀝니다. 맨 윗줄은 만료라고 찍혀서 최저가 후보에서 빠지고 결제 조건이 없던 곳은 미기재로 적혀요. 아까 자릿수가 튀던 맨 아랫줄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결제 조건이 없다고 했던 그 문서인데 원문을 열어보면 정말 비어있죠. 채봇은 없다고 답했고 표에는 미기재로 적혔습니다. 빈칸을 채워 넣지 않는 게 훨씬 쓸모있는 답이에요. 이제 물어보면 근거까지 붙여서 답합니다. 기한이 지난 거는 후보에서 뺐다고 스스로 말해주는데 규칙에 적어뒀으니까요. 노란 박스만 보면 이 말이 맞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스킬은 여러 개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 골라 쓰면 됩니다. 이건 계약서 점검용이고 볼 항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매번 같은 칸으로 나옵니다. 없는 항목은 미기재라고 적히고요. 정리하면 모델은 그대로고 바뀐 건 시키는 방식뿐이에요. 판단을 사람이 미리 끝내두면 모델한테는 찾아서 넣는 일만 남습니다. 덤으로 답이 항상 같은 모양이라 지난번 것과 나란히 놓고 볼 수 있고요. 차터 6, 스킬을 늘리고 갈아 끼웁니다. 한 장을 만들어 보셨으면 나머지는 전부 같은 방식이에요. 칸 이름만 바뀝니다. 계약서 점검은 볼 항목만 말해주면 되고 회의록은 결정사항하고 담당, 기한 3칸이면 충분합니다. 실적 비교는 뽑을 10만 말에 두고 계산은 코드로 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더 짧아집니다. 뽑을 것만 말하고 빼야 할 걸 한 줄 붙이면 끝이에요. 회의록 요약이 길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결정 안 난 논의까지 적어서거든요. 그리고 스킬은 메모장으로 열리는 짧은 파일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한테 이 파일 하나만 건네주면 그쪽에서도 같은 칸으로 나옵니다. 각자 자기 컴퓨터에서 돌리는 거라 자료가 오갈 일도 없고요. 자료는 계속 쌓이는데 갱신을 제가 누르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켜면 알아서 돌고 폴더에 뭐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감지해서 붙게 만들어 달라고 시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켜면 같이 뜨고 폴더에 파일이 들어오거나 바뀌면 그것만 알아서 붙어요. 자료가 늘어나도 매번 처음부터 다시 훑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그램은 한 줄도 안 고친다는 겁니다. 규칙을 코드 안에 박아두면 바꿀 때마다 개발자를 찾아야 하는데 파일로 빼두면 내가 메모장에서 고칩니다. 회사 노트북에 설치가 아예 막혀있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땐 개인 컴퓨터에서 예제로 먼저 만들어 보시고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오늘 가져가실 건 결국 말 3마디입니다. 여기서 일시정지하고 그대로 적으세요. 설치할 때 다는 조건, 읽을 범위를 정하는 말, 그리고 내 업무를 설명해서 스킬로 만들어 달라는 말. 스킬은 어떤 모델을 쓰든 만들어 두면 계속 쓰는 자산입니다. 돈이 안 들고 안 되면 파일 하나 지우면 그만이에요. 오늘 보신 건 정답이 아니라 예시 하나이고 칸과 규칙은 여러분 업무에 맞게 다시 쓰셔야 합니다. 오늘 나온 프롬프트 3개는 영상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돌려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자주 뒤지는 자료가 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스킬을 같이 짜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